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요. 온라인 실시간 모의고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본 다음에 한번 오답을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로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으로 맞는 것끼리 했습니다.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 여러 가지였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편 물건, 우편 전용 제세 공과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비면제권, 여기 우편 운송 요구권은 맞고요. 우편 전용 물건 세금 비면제권이 아니라 B를 빼야 되겠죠. B가 영어로 no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뜻이고, 운송원들 조력 청구권이 있겠고요. 압류권은 없죠. 압류권 없고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맞네요. 우편물 훼손 불분담금이죠. 불분담금. 그래서 이번에는 4번이 되겠네요. 이번에 4번. 2번 다음은 송달 기준 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이건 주의할 게 올해 지금 9월부터 우체국 택배가 토요일 날도 배달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데 출제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뀌었으니까요. 1번 광고우선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기타 법령이 아닌 유급휴일, 토요일,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송달 기준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장이라는 거 먼저 주의하시고요. 도선이라든가 도서 지역이죠. 산골 같은데, 그 다음에 상가, 오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우정청장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각 지방우정청장별로 실시해서 별도로 낙도 지역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별도로 모집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우정청장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그래서 2번. 또 신문에 관련돼서는 5회 이상이죠. 5회 이상. 그래서 2번에 2번 정답 되겠네요.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니까 빨리 풀고 있겠습니다. 3번 국내통상우편물조 봉합우편물의 규규요건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우편 엽서하고 봉합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 보기 한두 달 전부터는 외우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가 있을 때 지금 하시면 다 잊어먹고요. 그래서 시험이 2월달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12월 중순부터는 이를 아마 세세한 것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번 우편물이 외부에 문자나 도안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광물질이나 인광물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발송인은 필요한 부분을 봉투 뒷면에 기계 처리를 위한 윗면부터 17mm, 윗면부터 17mm, 왼쪽에서 149분에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왼쪽에서 140mm, 1.4cm, 이쪽이 여기인가요? 1.4cm를 제외하고 밑면, 여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으니까 발송인 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 찍습니까? 되게 바코드 같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에 2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에가 반드시 있습니다. 숫자에 있으니까요. 실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재질은 종이로서 70g 이상이야 하고 불투명 거울 75% 이상이 돼야 되고요. 발송인 및 수취인 우편물을 기재하고 수취인 우편물은 상하 좌우에 4mm 이상의 여백을 둬야 합니다. 발송인, 여기가 발송인의 주소가 되고 수취인 주소가 되겠죠? 다음은 국내특급 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맞게 짝진 것입니다.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찾고 있습니다. 기업권 등기 취급한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하고요. 특급 우편은 등기가 되는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요. 미음번 통상 우편물은 우편 자루 배달에 한해 제한 중량 30kg까지고요. 소포는 우리가 20kg까지였죠. 디귿번 이길 오전 특급이 당일 특급, 이길 특급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와 배달이 가능하다 그러는데요. 당일 특급 생각해 보세요. 예를 도서의 지역에 있는 데를 어떻게 당일에 보내드리겠습니까? 당일 특급은 8시까지죠? 8시까지인데. 그래서 디귿번하고 미음번이 틀려 있습니다. 디귿번하고 미음번. 이 당일 특급과 관련해서는 벌써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성분이 되겠고요. 당일 특급은 당일 12시가 아니라 8시 20시까지고요. 우편 사사함 제도. 이 우편 사사함 제도는 이번 2016년 시험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아마 나일 순서가 되었던 우편사사함 제도는 출제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우편사사함입니다. 우편물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자가 우편물 수지로 찾아갈 수 있는 이점과 주거지나 주소 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신분증, 신청서,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한 인감표, 이메일, 우체국에 제출하며 인감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아무튼 우리 우정직 시험에서는 없다, 없이 뭐 이런 표현 나오면 거의 틀렸더라고요. 90% 이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있다를 없다로 고쳐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없다 틀렸고요. 그래서 5번에 있습니다. 인감증 대신할 수가 있겠죠. 6번 요금 혼합제도입니다. 요금 혼합과 요금 변납제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금 변납은 1000통, 요금 혼합은 2000통이었죠.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우편물의 요금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액의 2배입니다. 3배가 아니라 2배에 해당하는 그 담보를 넣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6번에 1번. 그래서 5번 문제는 우리가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함제도, 사사함제도와 관련돼서는 순서, 청구하는 순서, 나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고요. 7번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우편물 중 중량 한계가 큰 것 순서도 바르게 정리한 것은 이 문제도 14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중량, 우리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의 경우에는 7kg죠.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죠. 가장 높은 중량이 무엇인가.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저하고 푸는 문제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반드시 똑같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출제자가 응용해서 출제자가 문제를 만드는데 기본서를 가지고 만들지, 그렇죠?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황당한 문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용이 있는 거 가지고 또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지 별도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문제를 또 출제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 숫자 문제 같은 게 아주 좋으니까 이런 순서 문제는 벌써 지금 이 해에서만 3문제 출제했네요. 여기서만 2014년도에. 2014년도에 만약에 이 회차를 제가 풀었던 친구들은 수험생들은 뭐 90점, 90점 넘었었죠. 시각장애인용 7kg였죠. 근데 2014년은 또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쇄물입니다. 인쇄물은 5kg고요. 서장의 경우는 2kg고요. 항공서가는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서 항공서가는 5g. 7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요. 접자우편물과 관련돼서는 시각장애인 접자우편물과 관련돼서는 이미 2014년도에 출제가 됐고 그 전에도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연속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사함제도 UPU와 APU입니다. 맨날 나오는 거. UPU의 상용 전 세계 사람들이 사이에 통신을 증식하기 위해 양질의 효율적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우편 서비스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아시아태평양연합 우편연합은 회원국 간의 우편관계 확장 촉진 개선하고 우편 업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의의니까요. 의의를 틀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 출제하면서 의의를 틀리게 하지는 않어요. 의의는 그냥 맡겨주고요. 구체적인 내용 좀 틀리게 하죠. 특히 이제 3번 같이 UPU는 베르네 갈 때 베레브를 했다겠죠? 베르. 그래서 프랑스어 사용하고요. 프로. 그 다음에 APU는 영어를 사용한다겠죠? 태국이가 있습니다. 태국 방콕. 방콕. 태국의 방콕. 8번에는 3번이 틀려있고요. 자, 9번입니다. 다음은 국제보험소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됐네요. 자, 이런 문제가 한 문제에 나오면 국내우편과 국제우편에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문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석이 표지상 중량 10g 단위로 표시하면 10g 미만의 단수는 10g 절상한다는 거. 절상의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절하가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겁니다. 무조건 올립니다. 10g 단위, 1g 단위. 그 다음 보험가액은 내용물의 실제 가액을 초과할 수 없죠. 이렇게 실제 가액을 초과해서 하면 사기성이 농후하죠. 사기보험이 되겠고요. 소프트품을 가격이 일부만 보험가액을 할 수는 없다면 일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하면 뭐 틀려있죠? 일부도 가능하고요. 발송 우체국은 발송인 원화로 기재한 보험가액을 SDR로 환산한다겠죠? 환산하여 주석이 표지에 해당란에 기재하고 보험가액을 한번 작성하면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잘못 적었으면 주석이 표지를 다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험가액이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10번 국제특급 우편물의 EMS의 특징은 잘못된 것 됐습니다. 통신문, 서류나 물품 등을 가장 신속하게 외부로 배달해주는 국제우편 서비스고요. 우정사업본부가 공신력 미국 우편 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서 취급합니다. 내용품의 가액은 고객이 직접 객관적인 가치를 SDR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그러는데 SDR이 아니라 US 달러로 환산합니다. 내용품의 가격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US 가격으로 환산하고요. 달러로 환산하죠. 국제적으로 연결된 금품방을 통하여 배달 요구가 즉시 절가 가능합니다. 11번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1번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이고요. 보험 가입할게. 그러세요? 낙성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쌍무계약이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평무계약은 증여 같은 경우가 평무계약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업과 리을이 해당이 되겠네요. 11번에 기업과 리을이니까 1번인가? 1번. 12번 보겠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종물이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종신보험은 보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생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연금보험, 납입보험료를 특별계정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거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이 변액보험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이렇게 보유계정과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데, 보유계정은 보장성 보험이 주로 들어가고요. 이 특별계정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펀드에 주로 투자합니다. 펀드에 투자해서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에 따라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명목이자율이 10%이고 인플레이션도 10%라고 가정하자 저축이자에 대한 세율이 2.5%일 때 세후 실질 이자율은 얼마인가 했는데요. 자, 명목이자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13번이죠.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이게 피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 10% 적어주고요. 실질 이자율은 안 젖었죠. 그래서 X로 두고 인플레이션율이 10%를 젖었네요. 그래서 X는 얼마죠? 제로잖아요. 실질 이자율을 넣는 거죠. 그런데 세금은 실질 이자율에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여기다가 내야 되니까 2.5% 세금이라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1번 마이너스 2.5%입니다. 세후 실질 이자율.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고요. 실질 이자율이니까요. 명목상 좀 바뀐 맞죠.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손에 들어 이겁니다. 14번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되어 있습니다. 14번 문제는 오랜만에 숙제를 하네요. 13번에는 우리가 방금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법인과의 거래입니다. 법인과의 거래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건 학교와 거래하는 거 주의합니다. 학교는 법인이면 이사장으로 하고요. 학교장이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사장, 학교는 법인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 간다 뭐 이런 프로도 있었고요. 또 조폭 영화 있었죠. 두사부일체 보면 이사장 행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없나요? 두사부일체? 우리 정준호 씨가 나와서 히트쳤던 영화인데요. 추석 때마다 나왔던 영화입니다. 당좌거래와 같이 회사의 신용 상태와 행위 능력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 등을 증거하여 법인의 전제 여부와 대표자 엄격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당좌거래 항상 주의한다겠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주의합니다. 당좌거래 수표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당좌거래의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한 명에서는 학자에서는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지므로 그들과 예금거래가 가능합니다. 4번 학교 법인이 나왔네요. 학교 법인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 대한 예산은 학교장이 집행한다. 그랬는데 학교장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이 집행합니다. 그러나 집행에 관한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학교장이 합니다.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명의로 예금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에 관련돼서는 회계에 관련된 예산 집행은 이사장이 하고요. 명의는 학교장 명의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번에 4번이고요. 이 14번 문제는 주의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상품, 변액보험과 이런 문제도 하나 주의하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로 언제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복리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형태의 실질이자 구하는 거, 인플레이션, 명목이자는 실질이자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런 문제가 쓸만한 문제가 꽤 나오네요.
15번 다음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어떤 예금에 대한 설명이 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회소외계층과 장기지병자, 헌혈자 등 사랑 나눔 몸소 실천하고 고객 및 농어촌 고객의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예금이에요.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장애인, 수급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사랑. 몰라도 이웃사랑 자유적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형저축이 12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재형저축이 12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왜 출제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 상품이 처음 출시해가지고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팔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우선 문제도 14년에 출제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 시간에니까 다 하나하나 상품 설명하는데 지금 중급 과정이니까 정답하고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고급 과정에서는 더 빨리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틀린 문제만, 주로 틀린 문제만. 6명이 시험 봤는데 6명 전부 맞은 문제는 답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설명 굳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6명이 풀어봤는데 6명이 전부 틀리면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야 돼요.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서 중급 과정에는 약간의 여러분들이 논란이 될 만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16번 예금 지급의 면책 요건입니다. 면책 요건은 뭐죠? 예금을 지급했는데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거, 은행권이 책임지지, 우체국이죠. 우리 저희는 우체국이 책임지지 않는 이유, 어떤 경우가 있느냐. 채권의 준소유자에 지급해야 하면 비밀번호 일치합니다. 자, 통장을 가져왔는데 통장 실소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비밀번호도 알고 도장도 가져왔어요. 그럼 지급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때 이제 조심히 의심 한번 해봐야죠. 저 사람 실질인가? 혹시 강도 지금 이런 거 있는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죠. 눈치 빠른 우리 직원들은 잡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도는 서명은 상당한 주의를 하여 일치한다고 인정되면 면책되고요. 은행이 서의이며 관실이 없습니다. 서의이며 악의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악의와 선의 구분하시고요. 악의는 알고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것이고요. 선의는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더 맞고요. 4번 기한부 예금이나 적금. 자, 기한부 만기가 정해졌습니다. 3년짜리 적금인데 중간에 해지하러 왔어요. 의심해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이고요. 15번에 1번 뉴스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뱅크의 예금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카드 기업, 창구 거래 이외에 인터넷 폰뱅킹 등 자동화 기기 등으로 거래하는 수시 출금식 예금이고요. 가입 대상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1인 다계좌도 가능합니다. 통장 만드는데 돈 굳이 하나씩만 할 필요 없겠잖아요. 다계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CM이라고 했거든요. CM에서 다계좌가 가능하고요. 연 4이자를 지급하고요. 매일 최종 예금 잔액에 대한 약정 일부 이자를 계산합니다. 장애인 전용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에 대한 설명이 틀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보험에는 장애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시험에서 1번 질문처럼 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법 질문 조항을 갖다 넣어놓잖아요. 법 조문을 넣어놓은 경우에는 틀리게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법 조문은 그럼 그대로 갖다 놓고 틀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 조문도 다 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18번에 1번처럼 보인다면 이건 맞는 표현이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사법시험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몇 점 몇 항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그 맞는 표현이고 그 법조문, 아니 그 많은 법조문도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맞는 표현을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청약식 구비서류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주가, 유공자, 자본 등 사본 등이 있고요. 3번 상해보장의 경우 매년 건강진단 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자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헛수년도, 짝수년도에 건강진단 나오시죠? 네. 그렇잖아요. 그 50세 이상이 되시면 나오신가요? 아니 40세 이상이 나오신가요? 안보 진단하라고요? 18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올해 제가 대상자인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건강진단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만약 안 받으면 나중에 그 암이라든가 이런 중증 중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약간 면책하겠다 이거죠 지금 정부 방침이.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건강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하니까 기분 좋나요? 20분 걸렸네요.